네, 자, 이번 시간 우리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입니다. 아유, 6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속도, 가속도와 변화율을 볼게요. 자, 원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미분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미분 계수가 제일 중요했잖아. 미분 계수는 변화율, x에 대한 y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지? 자, 마지막 미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볼 거예요. x, y에 대한 변화율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뭔가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뭔가의 변화율 이런 거 본 적 있어? 시간에 대한 내 몸무게의 변화율, 그치? 나는 주당 2kg가 듭니다. 뭐 이런 거, 그죠? 네. 자, 시간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시간의 변화율이 대표적인 게 속도, 가속도예요. 자, 우리가 속도를 얘기를 할 때 2m/s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지? 제가 뭐냐면 초당 1초당 2m만큼 전진하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는 게 속도였어. 옛날부터 말 그대로 막 미터퍼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를 해주는 거였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미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위치라고 하는 걸 잡아줘야 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수직선. 얘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좌우 상하 이게 아니고 좌우만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의 좌표, X좌표만 얘기를 했죠. X축선인가 봐요. 자, 그 X좌표가 시간에 대한 함수, T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X좌표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하니까 얘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움직이는 그 아이의 우리는 위치, X라고 하는 건 위치 이렇게 줬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걔의 속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죠? 자, 속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간에 대한 위치가 변화되는 비율, 이게 속도야. 그죠? 다시 한번. 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한다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변화율. 된 얘기지? 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우리는 시간 분해, 위치의 변화, 요렇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지. 된 얘기지? 근데 이제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평균적인 변화. 다시 말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나는 순간 속도를 봐주겠습니다. 순간 변화를 보는 거니까 리밋 델타 t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dt 분의 dx,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 dx분의 dy라고 하는 이 함수를 y'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y'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y로 나와 있는 식을 막 해서 x로 미분을 하신 거예요. 얘는 x로 y를 미분한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지.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얘는 x로 y를 미분해 왔었단 말이야. 됐니, 그지? 자, 그럼 얘는 t분의 dx니까 뭐가 되는 거야? x를 t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지? 네, 이게 x를 t로 미분한다. 되지? x를 t로 미분합니다. 이 상황이 x를 t로 미분합니다. 라는 그 아이가 f't라고 잡힐 수 있는 거야. 되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시간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그 아이는 속도의 식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되죠? 네. 자, 같은 논리로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속도의 변화율. 자,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가속도를 얘기를 하면 2m/s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2m/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니?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2m/s씩 늘어나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된 얘기지?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자, 시간에 대한 변화 dt분의 속도에 대한 변화 dv가 됩니다. 그치? 이거는 평균적인 속도의 변화율이 되겠죠? 근데 나는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 순간 가속도를 얘기를 해줄 거니까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작은 순간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고, 이제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를 누구로 미분하겠다. v를 t로 미분을 해주셔야, t로 미분해 주셔야 v의 순간 변화를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v를 t로 미분한다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렇게 미분을 해주시면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V를 미분한 거니까 V'이 돼주겠죠? 네, V'를 미분한 걸 V'.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가 V라고 하는 건 F'이었거든. F'T. 그럼 이건 뭐야? F2'T. V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V2'T가 돼요. 그지? 우리가 이 놈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됐어, 그죠? 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분한다는 게 순간 변화를 구한다는 아이였고, dx분의 dy면 y를 x로 미분했었다. dt분의 dx면 x를 t로 미분했었다. v를 t로 미분한 거다. 되시겠지? 네, 이런 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테마가 더 남았네. 자, 속력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속력과 속도를 비슷하게 봅니다. 그죠? 야, 걔는 속력이 2m/s이래. 속도가 2m/s이래. 왠지 비슷한 것 같아. 그지? 자, 근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속도의 절대값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 x라고 하는 것도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x를 저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이게 방향을 정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걔의 속도는 플러스야. 자,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걔의 속도는 마이너스야.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너희 기준에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플러스가 돼주겠지. 된 얘기지? 자, 근데 속력이라 하는 거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다 떼고 그냥 크기만을 보겠다는 얘기야. 크기만.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다? v 속도의 크기만을 얘기를 합니다. 절대값을 쓴 함수가 되겠습니다. vt가 있다면 걔의 절대값을 쓴 거다. 절대값 쓴 게 뭔 차이인데? 그리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절대값을 전체로 쓰면 얘들아 함수가 어떻게 됐었어? 꺾어 올라갔었어. 기억나지? 네,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시죠? 네, 속력이라 하는 건 속도의 크기만을 얘기한다라는 것도 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속도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25m의 위치에 처음으로 속도 20m/s로 쏘아 올린 그 돌의 t초의 높이를 s라고 할 때, 자, 그럼 이 s가 높이래요, 높이. 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치. 그치? 자, 그 위치의 함수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위치가 이제 쏘아 올렸으니까 아마 처음 높이는 t가 0일 때니까 25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분위기 뭐야? 25? 25면 이제 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25였겠죠? 이만큼 높이에서 얘를 쏴가지고 슝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아마 이런 상황이 돼줄 거예요. 되나요? 그죠? 여기서 쏘아 올려서 올라갔다가 2차니까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네, 이런 아이가 돼줄 거란 말이야. 되지? 네. 자, 상황은 이런데 우리한테 뭐하래? 던진 후 3초 뒤에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자, 이 s라고 하는 건 t에 대한 함수입니다. t에 대한 함수. 내가 이렇게 적겠죠? t에 대한 함수. 자, 이 위치를 t로 미분하면, 위치를 t로 미분하면, 그럼 뭐였어? 속도가 나왔어. 다시, s'T. 얘를 t로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됐단 말이야. 되시겠죠? 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다 했을까요? dt분의 ds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바로 우리가 s를 t로 미분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속도를 얘기한다. 됐니? 네. 자, 그러면 얘는 미분을 했으니까 요 새끼를 미분을 했으니까 20에 마이너스의 10t라고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v를 한번 시간 t로 미분하시면 이게 가속도가 됐었어. 됐나요? 그죠? 자, 다시 dt분의 dv v를 t로 미분해 주게 되면 그럼 걔는 가속도가 된다고. v는 아까 미분한 그 식이었잖아. 그 식을 한 번 더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10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상수함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항상 일정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가시면 3초 후의 속도. 그럼 V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3초 후의 속도는 여기다가 V식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지. V식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주겠네요. 단위는 미터 퍼 섹. 자, 그 다음에 A3. 3초 뒤에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마이너스 10이었어요. 미터 퍼 섹 제곱.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자,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십시오 그랬어.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이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듯이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미분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자,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얘가 내려오는 거야. 됐어? 그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자주 나오는 해석입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 네, 도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랑 같은 말이야. 되죠? 그죠? 자, 그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V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V의 부호가 변한다. 자, V의 부호가 변한다는 말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를 변하는 그 순간이니까 V가 0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줄 수 있어. 그지? 이 말은 곧 V가 0이다.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V의 부호가 변한다. V는 0이다. 자, 이 상황이 다 같은 말이고 그거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V는 0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야. 되시겠죠? 그죠? 네. 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V를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죠? 자, V는 20-10t인데 이게 0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리는 t가 2일 때 그렇습니다. 라고 찾아줬지. 몇 초 후이냐? 2초 후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십시오. 자, 이 돌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시간에 대한 단서를 준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한 단서. 그지? 네. 자, 다시 갑니다.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땅에 떨어진다. 나오는 거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다. 네, 안 나오나요? 자,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위치가 0이란 얘기입니다.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그 돌의 위치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셨으면 문제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치라고 하는 식을 나는 어떻게 잡았어? 문제 줬잖아. 그지? SS, ST, 25에 플러스에 20의 T에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요 놈이 0이 될 때를 찾겠습니다. 얘긴 거니까 자, 얘는 능령 마이너스 5를 나눠주겠습니다. T 제곱에 마이너스의 4T에 마이너스의 5는 0이 돼주겠죠? 자, 5의 1에 마이너스 T가 5와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자, 근데 시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5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땅에 떨어지는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은 5초 뒤야. 근데 그때의 속도를 물어봤어. 그지? 그럼 속도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뭘 대답해 주시면 돼? V5를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V5. 자, V 함수에 5를 넣겠습니다. V. 자, V 함수에 5를 대입하시니까 20 마이너스에 50.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30 미터 퍼 섹이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죠? 자, 속도 가속도 문제를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요, 초반에. 자, 어려워하는 거는 이런 것들 때문이야.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단서를 해석하는 거를, 그지? 최고 높이에 도달. 그게 V가 0. 처음에 그냥 훅 뛰버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지? 차근차근 이 단서를 잘 해석을 하시고,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서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위치 함수가 0이 될 때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그러면 뭐, 쉽잖아? 응? 쉽잖아? 뭐 한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또 t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그지? 예. 이거는 다 알아 다. 미분하면 된다 이건 다 알아. 근데 이런 단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되시겠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제동이 뭐야? 제동, 브레이크 밟는다는 얘기지, 그지?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브레이크를 밟은 그 순간 탁 얘가 쓰는 게 아니야. 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있다가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난 다음에 일정적인 시간 동안은 걔가 가고 있는 거야. 그 가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됐나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대체 얼마만큼 움직인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보통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차간 거리를 100m 이상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 브레이크를 저기 사고가 났어. 제가 막 사고 나서 사고가 난 순간은 쾅 하고 그냥 부딪히고 걔가 서 있는 거잖아. 근데 나랑 걔랑 내가 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리고 나는 끼익 하고 미끄러져 갈 거 아니냐. 그지? 그래도 그 사이 거리 100m 정도는 남겨놔야 사고가 덜 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얘는 제동거리를 구하래.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됐나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 제동을 걸고 나서부터 시간적인 I를 줬어요. 그죠? 얘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위치, 이거를 구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야, 그래야지만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대체 X에다 얼마를 넣으란 얘기지?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단서는 이거예요. 정지할 때까지. 정지할 때. 정지. 무슨 단서가 보여? 정지. 단서 보였어? 정지. 네. 뭐야? 속도가 0이란 얘기죠. 된 얘기지? 그래서 V가 0 되는 그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정지한다. 그럼 V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V를 찾으셔야 돼. V는 X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자, 미분하면 18에 마이너스에 2 내려오니까 0.9t.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이놈이 0이 될 때를 찾기로 했으니까 V0. 그러면 0.9t 20이면 되겠나요? 네, t는 20. 되시겠죠? 20초 후에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20초 후. 장난해? 자, 난리 나겠네. 브레이크를 밟은 후 20초 후에 얘가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는 그때의 무엇? 위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x, t가 20일 때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됐나요? 그죠? 자, 그럼 t가 20일 때 위치는 t자리 때 2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18 곱하기 20에 마이너스에 4.5는 2분의 9가 되는 거죠? 2분의 9, 2분의 0.9. 그럼 20분의 9가 되겠죠? 네. 2분의 0.9, 20분의 9.
자, 곱하기 t제곱. t자리에 20을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20의 제곱.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되시죠? 네. 계산하시면은 360에다가 20 약분할 거니까 마이너스에 180이 돼주겠죠? 네, 그러면 180 네, 단위는 미터가 되겠네요. 된 얘기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제동을 밟고 나서 180m를 가야지만 멈추게 됩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야. 그죠? 선생님이 강조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단서 해석하는 거죠. 정지한다 라는 거는 V가 0이다. 되겠지? 그치? 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PQ, 시각 T에서의 위치는 각각이 주어졌습니다. 자, 위치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죠? 자,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얘기를 한 거네. 속도 V가 같아요. V1, V2 속도가 같은 그 순간 두 점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위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위치의 차이를 구해보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속도가 같아지겠다. 속도의 식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니?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지? F'T가 돼주겠네요. 자, 쟤를 미분하니까 T의 제곱에 플러스에 4라고 나올 겁니다. 자, V2 두 번째 위치 네, G를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미분하면 4T가 나올 거예요. 자, 속도가 같겠습니다. 얘네들끼리 같아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4가 0 되는 거니까 T가 2일 때 그렇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네, V가 같아요. T가 2일 때입니다. 자, 그럼 그때의 위치를 각각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F 함수에 2 넣으면 P의 위치가 나올 거예요.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8 플러스의 8 마이너스의 3분의 2가 돼주겠네요. 그럼 3분의 6이니까 2 돼서 플러스 10이 돼줄 겁니다. 자, F 함수, G 함수에 2를 대입하시면 2니까 8 마이너스에 10이 돼주겠네요. 됐나,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초 때 속도가 같아지는데 그때 얘는 기준점에서 10m 앞에 있고 기준점에서 2m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만큼 뒤에. 자, 둘 사이의 거리는 두 개 위치의 차이가 될 거니까 1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네, 12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자,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다시 말해 속도, 네, 그 다음 시간에 대한 V의 변화율, 가속도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런 거 말고 이제 다른 변화율도 막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길이도 볼 수 있고 넓이도 볼 수 있고 부피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 아이를 t로 미분해 주시면 그러면 얘는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L의 t에 대한 변화율. 네, 이런 말이 중요해. 얘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걔는 어떻게 해서 보는 거야? L를 t로 미분하면 됩니다. L를 t로 미분한다.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자,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되시겠죠? 그죠?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S를 T로 미분한다. S를 T로 미분한다. 됐나? 그지? 네. 자,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다 얘기를 한 거니까. 그죠? 변화율이 미분 계수부터 얘기를 했던 가장 중요한 정의였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dt분의 ds는 S를 T로 미분.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아래 거가 기준이야. 아래 거가 기준. 아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걔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변화를 보겠습니다. 식을 잡아서 미분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얘를 가지고 t로 미분하려면 뭐가 나와줘야 돼? st가 있어야지. s를 t로 막 식으로 막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되니?
그 다음에 그 식을 t로 미분해줘야 변화율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이런 게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나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키가 1.5, 네, 인 사람이 높이 3m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매분 9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분당 90m를 가는 속도로 얘가 걸어가고 있었어, 앞으로.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앞끝, 그림자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그림자의 앞에 끝, 이 자리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자 끝의 속도는 기준점으로부터 그 길이를 잡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여기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 L을 T로 표현을 해. 그지? 저 L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그 다음에 그 식을 미분을 해야지 길이의 T에 대한 변화율을 잡을 수 있어.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를 T로 잡아주는데 지금 T로 얘기를 해준 게 뭐가 있나? 이 사람이 매분 90m의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대. 자, 그럼 매분 90m의 속도란 얘기는 이 거리가 T분 뒤에 얼마가 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분당 90 간다는 얘기잖아. 1분 뒤에 90, 2분 뒤에 180, T분 뒤에 다시 1분 뒤에 90, 2분 뒤에 180, T분 뒤에 90T만큼 얘가 지금 90T만큼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T분 뒤의 상황입니다. 이게 T분. 그래야지만 이 길이를 T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 되시겠니, 그지? 네.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얘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얘가 삼각형이고요. 자, 얘가 평행하게 서 있을 거고요. 자, 얘는 1대2니까 이것도 1대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게 1대1 같겠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삼각형의 평행, 닮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L은 금방 나오네요. 쉽다. 180T네. 그치? L은 180T로 잡혔어. 그래서 시간으로 길이를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이 나왔으면 변화율은 얘를 뭐로 미분하면 돼? T로 미분하면 돼. L 프라임. 다시 말해 DT분의 DL을 구하시게 되면 이게 L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야기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야. 되시겠죠? 자, 미분하시면 18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90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그림자는 나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지. 되시겠죠? 그죠? 네. 2배 빠른 속도 180 변화율이니까 미터 퍼 섹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섹이 아니지? 미터 퍼 미니 시간 분이니까 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각 변의 길이가 매초 0.5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초에 0.5의 비율로 증가. 10초 후에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넓이의 변화율. 자,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시간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s. 자,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되시겠죠?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되니? 그럼 이거를 보려면 s를 t에 대한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s를 t에 대한 식으로. 그치?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야. 원래 한 변의 길이가 5cm로 되는 정사각형이 있었단다.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늘어나. 그래서 초당 0.5cm씩 늘어나. 1초 뒤에 0.5cm 늘어나고 2초 뒤에 0.5가 2배 늘어나고 t초 뒤에 0.5가 t배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나는 t초 후에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 그렇죠? 자, t초의 사각형 역시 정사각형이 돼줄 것이고 얘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초기 길이 5에다가 늘어나는 게 0.5만큼 늘어났는데 t초가 지났으니까 0.5의 t배만큼이 늘어나겠지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 넓이를 우리는 s라고 잡기로 했지요. 자, 넓이는 한 변의 길이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0.5 2분의 1 할까? 2분의 1
자, 2분의 1 t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식이 나왔으면 이제 뭐 끝났죠. 그죠? 네. 자, 얘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S 프라임 시간에 대한 변화율 dt분의 ds 네, 요 놈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되시죠? 네. 자, 그럼 t로 미분해요. 그럼 미분하면 얘는 내려오시고 2.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t에 플러스 5 이렇게 돼주겠죠? 네. 자, 그 다음 소개과 미분하시면 되죠. 2분의 1. 된 얘기지? 네.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 우리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얘랑 지워지겠네요. 자, 지워질 거고 남은 거는 2분의 1 t 플러스 5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t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 10초 뒤에 변화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다시 dt분의 ds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인데 t가 얼마일 때를 구하고 싶습니다. t가 10일 때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t자리에 1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0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죠? 네, 그러면 넓이의 변화였으니까 이게 뭐니? 제곱의 센티미터에다가 초당 t가 돼주겠죠. 되시겠지? 그지? 네. 자, 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잡으면 돼. 문제가 있잖아. 복잡하면.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하면 구해야 될 것도 안 보여. 구해야 될 것도. 그래서 처음에 구해야 할 것을 세팅하면 뭘 구했는지, 뭘 물어봤는지를 세팅하면 내가 어떤 식을 잡아야 될지가 보여. 되시겠지? 어떤 식을 잡아야 될지를 찾으시면 식 구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되시죠? 네. 자, 갑니다. 네. 6번이네요, 6번. 자,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 깊이가 18인 모양의 그릇이 있대요. 네. 아이스크림 콘 그릇인가? 네. 자, 그릇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초 0.1cm의 비율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는데 0.1cm만큼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는데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에 5cm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십시오. 네, 수면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그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십시오. 자, 얘는 좀 어렵다. 그치? 뭔가 좀 어렵지? 구하라는 게. 그치? 자, 우선 구하라는 것부터 먼저 봐.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율. 물의 부피의 뭐에 대한 변화율이랑 빠졌어. 근데 이게 분명히 뭐에 대한 변화율이겠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겠지. 초당 얼마 이렇게. 그치? 그럼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dt분의 dv를 물어보는 거야. v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죠. 다시 v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됐나요? 그럼 이거를 잡으려면 빨리 뭘 해줘야 돼? 부피를 t로 표현해줘야 돼. 된 얘기지? 네, 부피를 t로 표현해줘야 돼. 자, 지금 나한테 준 단서에서 처음 초기는 딱 줬는데 매 초에 0.1의 비율로 수면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줬어요. 자, 수면의 높이가 0.1만큼 매 초 0.1만큼 올라가도록 이렇게 잡은 거잖아. 되겠니? 그러면 이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걸 조금 네,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네, 평면적으로 보겠습니다. 평면적으로 이렇게. 자, 평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같은. 자, 얘의 수면의 높이가 지금 물이 이렇게 담겨가지고 여기 물이 있는 건데 이 수면의 높이란 여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여기를. 그지? 자, 이게 초당 0.1만큼 늘어가. 그러면 t초 뒤에 얘의 t초 뒤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 t초 후의 상황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될 때입니다. 이 길이가 0.1t 초당 0.1씩 늘어나니까 0.1t가 되어 있는 거야. 되시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얘 부피를 구하려면 이게 뿌리니까 부피는 원래 식이 뭐예요? 뿔의 부피 3분의 1 파이 r 제곱의 h. 그지?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밑면의 넓이를 안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을 해줘야지 부피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지금 이제 얘를 높이를 구한 거죠, 높이를. 그죠?
그때 뭐가 나와줘야 돼? 반지름. 반지름이 뭐야? 이게 반지름 되겠지. 이게 반지름. 이 반지름이 지금 나와줘야 돼. 뭐로? t로. 된 얘기지? 자, 반지름을 t로 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비율입니다. 이거 높이 대 반지름이 지금 18대 6. 다시 말해서 3대 1. 이거는 어디 다른 데를 보더라도 얘가 3대 1, 3대 1, 어디 다른 데를 보더라도 3대 1은 다 맞게 될 거야. 닮았으니까. 됐지? 그러면 이게 3대 1. 이거에 대한 3분의 1을 해줘. 이거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0.1t에 3분의 1 배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보자. V 시간에 대한 부피는 3분의 1 파이 반지름 제곱. 반지름 이거였잖아. 제곱하니까 9분의 1 곱하기 0.01t 제곱이 되겠네요. 반지름 제곱의 높이는 0.1t가 됩니다. 된 얘기지? 네. 자, 그럼 얘는 27분의 파이에 0.01이니까 얼마가 돼줘야 돼? 1000분의 1이 되겠나요? 그쵸? 1000분의 1에 t 3승? 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부피에 대한 식을 세웠으니까 얘를 이제 뭐 해주면 돼? 미분하시면 되는 거지. 자, 얘를 미분하겠숑. v't. 자, 3 내려와서 곱해줄 거니까 9000분의 파이 t제곱. 저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제 내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대입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네, 자, 뭐예요? 나한테 준 것도 수면의 높이가 5cm가 되는 순간에 구하라고 그랬어. 그죠? 수면의 높이란 h를 얘기하는 거잖아, h. h가 5가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h를 내가 잡은 식은 0.1t였습니다. 이게 0.1t. 자, 얘가 5가 되는 순간을 했으니까 t는 51대를 주는 거죠. 된 얘기지? 네. 자,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뭐 해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dt분의 dv. 다시 말해 v 프라임, v 프라임 t. 그 식에다가 얼마를 넣은 거를 찾고 싶습니다. t자리에다가 50을 넣은 거를 찾고 싶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t자리에 50. 됐니? 50 대입하시면 9000분의 네, 50, 250, 2500이네. 2500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죠? 네. 복잡하다. 네. 자, 식이 뭔가 조금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뭐만 잡으면 돼.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접했을 때, 딱 만났을 때 길을 봐야 되잖아, 길을. 그지? 그 길을 보는 거는 우선 문제에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필요한 식이 뭐다. 그죠? V를 T로 나타내는 식이 필요하다. 된 얘기지? 네, 이런 것들을 잡으면, 그지? 처음에 이제 방향을 잘 잡으면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친구들이 시작도 못 해. 시작도. 되나요? 그죠? 네. 자, 이거를 미분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미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줄여서 순간적인 변화율. 변화율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비율을 본 거야. 그지? 비율. 네. 누구를 누구로 미분한다라는 게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는 식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